학년도 변호사 시험 문제네요. 자, 행정 절차 틀린 거. 1번은 기록번호 아까 나왔던 거다. 징계받는 공무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제대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진술 못하게 거부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말만 길어. 그 다음에 니은번은 어디가 핵심일까? 둘째 줄 끝에 보면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대. 그럼 그 정도면 충분한 거다. 그치? 따라서 문장 위법이다는 건 아니지? 틀렸지? 그 정도로 하면 괜찮다. 그래서 니은 X, 디귿은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그동안에는 안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 장관이 이제 그러니까 국립대학교에서 총장을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선출을 한단 말이야. 그치? 어느 학교 뭐 그래서 A 대학교 총장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그러니까 어느 국립대학교의 총장 후보자로 뭐 2명이 올라왔대. 원래 국립대학교 총장은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을 해. 근데 교육부 장관이 이제 추천을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어느 국립대학교의 총장이 A, B 두 사람이 이제 후보자로 올라왔는데 교육부 장관이 그 중에 어떻게 했어? 한 사람, A 후보자를 대통령한테 이제 추천한 거지. 그치? 그치? 그러면 이제 B 후보자는 추천을 안 한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B 후보자한테 왜 대통령한테 안 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안 밝혔단 말이야. 그거 얘기야.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교육부 장관이 A 후보자가 상대적으로 적합하다 판단해서 대통령한테 A 후보자를 임용 제청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추천했다. 그런 경우 교육부 장관은 추천하지 않은 B 후보자에게 이게 뭐 이 정성적 평가 결과까지 구체적으로 밝힐 의무는 없대. 결론적으로 그냥 가볍게. 이건 아마 글쎄 이게 이제 비교적 새로운 판례긴 한데, 그죠? 그래서 내가 해설은 상상이 밑에 아예 달아놨어. 2018년도 판결인데, 그래서 그렇게까지 밝힐 의무는 없다. 근데 이제 읽어보면 반대로 그냥 요것만 보자. 디귿번. 그래서 임용 제청을 안 한 B 후보자에게 그 정성적, 그러니까 이거는 정량이 아니고 이제 정성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정성적이건 이제 주관적인 평가야. 주관적으로 평가한 그 결과를 굳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제시해야 될 의무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안 했어도 위법이 아니다. 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리을의 핵심은 법에서 뭐라고 써놨대? 행정기관이 무슨 사업 승인 같은 거 내주기 전에 다른 관계 행정청하고 협의 절차를 거쳐서 승인해라 이렇게 규정이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이 뭐 이렇게 사업 승인을 하려면 산림청장하고 협의를 거쳐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그 협의를 거치라는 의미는 그 관계행정청의 의견을 들어라. 즉 다른 말로 자문을 거쳐서 해라 이런 말이지 그 의견대로 하라는 거는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세 번째 줄에 법이 정한 협의 절차를 안 거쳤어도 안 거치면 어떻게 될까? 법에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이 있단 말이야. 안 거쳤으면 위법이긴 하다는 거야. 근데 위법인데 위법 정도가 무효까지는 아니고 자문을 거치라는 정도다. 의견을 들어보라는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협의를 안 거치고 승인을 내줬다면 그거는 위법하긴 하지만 무효까지는 아니라는 게 판결입니다. 그래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즉 위법이지만 취소 사유는 된다. 무효까지는 아니다. 그 포인트야. 이거 무효다 이렇게 틀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효까지는 아니다. 자, 그렇게 풀고. 그 다음에 52번은 또 이제 국회 8급 문제네. 이런 데 보면 그동안에 자주 안 내던 데서도 또 내는 걸 알 수 있어요. 행정절차법 규정인데 1번 행정청은 국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의견을 수렴하거나 정책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한번 읽고 지나가고. 그리고 2번 연관해서
전자적 정책 토론을 위하여, 이게 1번에서 말하는 게 그 전자적 정책 토론이라고 하는 거지. 전자적 정책 토론을 위해서 과제별로 뭐 한시적인 토론 패널을 구성하여 토론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것도 규정 그대로 맞는 거고. 3번 이거는 아까 공부했던 거지. 청문 언제 한다고 날짜 법이 정한 기간보다 좀 늦게 보냈어, 그지? 그래서 일단은 위법하게 됐는데 상대방 문제 제기 안 하고 그 날짜에 출석해서 충분히 변명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 정도의 하자는 치유됐다고 본다. 치유 인정한 사례지. 청문 이런 걸 우리가 청문 절차 하자의 치유를 인정한 사례 이렇게 부르고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에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치유된다라고 인정한 거지. 그러니까 틀렸고, 4번은 행정청은 일단 뭐 공청회를 한번 했는데, 그지? 공청회를 마친 후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는 다시 개최할 수도 있다. 청문도 마찬가지잖아, 그지? 그 다음에 5번 이거 아까 나왔지? 첫째 줄에 보면 여기 키워드가 절차하자예요. 절차하자 첫째 줄에, 그지? 절차 안 지키고 해서 위법이라고 취소 판결 내려졌대. 그러면 절차하자 있었던 원래의 처분은 취소돼서 없어진 거야. 응? 그래서 행정청이 판결에 따라 어떻게 돼? 절차를 보완해서 전과 똑같은 내용에 다시 똑같은 내용의 조치를 했더라도 그건 판결에 어긋난 게 아니야. 판결은 절차를 안 지켰다고 한 거니까 절차만 제대로 지켜서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글에 기속력에 위반되잖아요. 기속력이란 건 이제 판결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힘이, 판결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그 판결의 효력을 기속력이라는데 거기에 위반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적법한 조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이구야 이거 또 나온다. 53번 그죠? 이번에는 주로 계획을 많이 냈는데 계약을 냈지. 이번에는 2번이 답이지. 그래서 공법상 계약, 행정계획, 행정조사 이거 따로 절차법에 없어. 그 다음에 54번 행정절차법은 9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하는 걸로 돼 있어. 그래서 뭐 가장 많이 냈던 게 국회나 지방의회 뭐 동의 의결 거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법원이 하는 거,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 감사원이 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이제 안 거쳐도 된다. 이거 법 명시해놨어. 그래서 2번 감사원,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1번 이것도 9가지 항목 중에 들어가 있어. 근데 5번은 뭐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경찰의 수사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 이거는 그 적용 제외 대상 9가지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응? 그리고 문장 자체도 이거는 이제 어디 걸 살짝 바꿔서 냈냐면 그 해설해 보면 그 무슨 사유야? 사전 통지 안 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그 처분의 전제가 된 자격증 같은 게 없어지게 된 게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이때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뭐 경찰 수사 이런 걸로 바꾸는 거야. 재판에 의해서 그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용 제외하고는 상관이 없고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사유와 연관된 걸 그것도 경찰의 수사 뭐 이거라고 바꿔서 써놓은 거야. 응?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은 틀린 거 골라라. 자, 1번 어때? 공청회 언제 개최하라고 돼 있어? 우리 아까도 공부했다. 공청회는 2가지 경우에 하라고 돼 있어. 법에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지? 법에서 하라고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응? 1번 문제 없고 2번은 뭐에다 초점 들어있어? 첫째 줄 신청이 있으면 청문한다. 응? 청문은 3가지 경우에 합니다. 하나는 뭐야?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신청이 있는 경우. 3가지 경우. 그 다음에 1번. 그렇지. 이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청문이나 공청회 의견 제출. 이게 이제 3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면 의견 청취 절차라 그래.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의견 청취라는 그 하나의 단어 속에 3가지 의견 청취하는 방법으로 행정절차법이 정해놔서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응? 어쨌든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신속히 처분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응? 그 다음에 4번은 이유 제시하더라고 돼 있는 거고, 그치? 처분할 때는. 그 다음에 5번은 신속 또는 뭐야? 사안이 경미할 때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런데 4번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 4번에 처분할 때는 누구에게 이유 제시하라고 하냐면 당사자에게, 그지? 법 규정. 당사자에게 이유 제시하라고 돼 있다. 응? 당사자 등도 아닙니다. 당사자에게.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유 제시하는 건 처분의 상대방한테 처분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 부분에 당사자에게만입니다. 이해관계는 아니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에 없었던 게 살짝 나오는 거지, 그지? 이거 주의해야 될 부분이야. 이 지문 되게 주의해요. 응? 그다음에 56번은 행정예고. 행정예고는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제도, 계획을 국민한테 20일 이상 예고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1번은 뭐 장관이 국가경영, 그냥 핵심은 계획이잖아, 계획. 응? 이거 여기 말하는 행정계획이야, 그죠? 계획을 수립하려면, 정책이나 제도 계획을 수립하려면 20일 이상 예고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행정계획. 그리고 이거 교통망 계획 같은 건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계획이겠지. 네,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계획 수립할 때는 예고하도록 돼 있어요, 법이. 응?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행정절차법은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절차는 따로 규정을 안 두고 국민한테 예고하는 거는 한 가지 규정을 뒀어요. 국민에게 정책이나 제도 계획은 예고를 해라. 예고사항으로는 돼 있지만 뭐 어떤 공청회를 거쳐서 뭐 절차를 계획을 수립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자, 2번. 기간은 맞게 썼어. 예고 기간은 20일. 그죠? 근데 첫째 줄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응? 고려하여 20일 이상 예고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응? 고려할 필요 없이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은 행정청은 매년 자기가 한 예고 현황 결과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공고해야 된다. 응? 이게 맞네요. 응? 그 다음에 4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거기 나왔지.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되는 상황, 정책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때문에 틀렸습니다. 응? 그 예고해야 되는 게 한 대여섯 가지가 있어요. 예고해야 할 사항이. 그래서 그 만 때문에 틀렸고 다음 페이지 해설을 보면 내가 그 해놨지. 네 가지 있네. 아니야. 그냥 위에 문장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행정청은 정책이나 제도, 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려면 예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모든 정책, 제도, 계획은 다 예고 대상으로 한 거죠. 법률이 정한 것만이 아니라, 그지? 그래 놓고 다만 네 가지 경우, 그죠? 뭐 신속 내지 긴급, 그러니까 긴급할 때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고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죠? 그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사항일 때는 그런 것도 예고 안 해도 되고, 세 번째, 국민의 권리 의무 일상생활 관련이 없는 사항, 정책이나 제도 계획은 예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예고를 하면 오히려 공공의 안전복리에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예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모든 정책, 제도 계획은 예고해야 된다. 예고 대상으로 하면서 네 가지 예외 사유를 두고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면 법으로 정한 경우에만 예고해야 되는 게 아니죠. 응?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57번은 틀린 거 봅니다. 행정절차. 1번 말만 길어. 그죠? 자, 우선 거기 보면 사전 통제 안 해도 되는 사유가 의견 청취 현저히 곤란 명백히 불필요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처분의 성질 가지고 따져서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를 안 해도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지. 셋째 줄 끝에 보면 상대방이 이미 위반 사실을 시인한 적이 있다든지 이런 이유로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안 고쳐도 되는 사유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핵심은 이거다. 행정청에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는 거. 응? 또는 넷째 줄 행정청이 이제 사전 통지하기 이전에 상대방이 행정기관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 이런 이유만으로 불이익 처분하면서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안 해도 되는 건 아니다. 응? 5. 그 다음에 2번을 알지?
청문하기로 한 날짜에 불출석 했다는 이유만 갖고 청문 절차 안 거치고 불이익 처분하는 거 안 된다. 응? 그다음에 3번 고시의 방법으로 그리고 의견 진술기에 안 줘도 된다. 4번 그치 두 번째 줄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회의 일정을 통지 안 했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바로 민원 거부 결정이 위법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응?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말만 길지 우리가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구급 시험에서는 이렇게 길게는 안 내, 그지? 이걸 줄여서 핵심만 짧게 내잖아. 근데 이제 이게 저 급수가 올라가는 시험에서는 판례를 오히려 길게 내고 읽는데 시간 더 많이 걸리게 할 뿐이야. 응? 내용은 똑같은 거 갖고 내는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58번은 입법 예고. 틀린 거 고르래. 자, 1번. 우리가 입법 예고라고 할 때 입법이란 건 보통 입법은 법을 제정하는 걸 말하지만 예고하는 건 법을 제정하려고 할 때도 있는 법을 개정하려고 할 때도 폐지하려고 할 때도 다 이거 입법 예고라는 말을 포함시켜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줄 제정, 개정, 폐지 하려고 할 때는 원칙적으로 다 입법 예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입법 예고 기간은 국가기관이 만드는 법은 40일 이상, 자치법규는 최소 20일 이상, 그죠? 그리고 4번 이거는 이제 예고 안 해도 되는 사유가 또 예외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성질상 예고 필요가 없거나 곤란 또는 국민의 권리 의무 일상상 관련이 없는 그런 입법 아니면 예고 안 해도 된다. 또 예외 사유가 한 몇 가지가 있어요. 4-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개 정도에서 된 거죠. 자, 3번, 2번이 답이죠. 원래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 행정청은 예고된 법안에 대해서 국민이 그 열람 복사해달라고 신청하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단 그거 비용은 네가 부담해라 할 수 있어요. 응? 그런데 이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면 거부해도 됩니다. 응? 근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해도 열람 복사 해줘야 된다 그 말이잖아. 그죠? 그 복귀 정황하고 다르게 듣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대로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 있으면 안 해줘도 되는 건데 틀리긴 했고. 그 다음에 59번 옳은 거 고르래. 작년도 국가직 7급. 어떤 시험에서는 절차는 절대 안 빠지고 냅니다. 자, 58번 보니까 1번에 뭐야 핵심이? 고시 방식으로 처분하는 거지? 대표적인 예가 도로구역 결정 고시, 도로구역 변경 고시. 하여튼 핵심은 고시 방법으로 처분하는 거야. 그러면 결론은 뭐야? 의견 진술기에 안 줘도 된다. 응? 그러니까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그지? 왜냐면 누구한테 특정한 사람이 아니잖아. 응? 그 다음에 2번은 무슨 단어가 키워드일까? 군인 나오고 보직해임 나와. 보직해임. 직위해제와 똑같이 보라 그랬잖아. 보직해임 할 때 뭐야 이거? 직위해제나 보직해임은 행정절차법 절차 안 거쳐도 된다. 응? 근데 적용된다 그랬지? 그거 틀렸지. 보직해임, 직위해제. 응? 아까 되는 건 뭐였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 면직. 이거는 절차 지켜야 돼. 그지? 그거 꼭 구분해서. 3번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나왔지? 그 다음에 4번 지휘승계 신고 수리. 이거 잘 봐야 돼. 4번 지휘승계 신고 수리하면 저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기에 줘야 되죠? 누구한테 줘야 돼? 이거 지휘승계 신고 수리해 줌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사람 누구야? 종전의 영업자. 근데 거기 누구 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얘는 수리해 줌으로써 이익을 얻는 자예요. 새로이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이익 얻는 자예요. 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허가가 박탈되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응? 근데 그걸 살짝 바꿨어. 종전 영업자인데 인수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했지? 그걸 바꾼 거야. 조심해야 되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60번 지방직 7급 행정절차 틀린 거. 이제 나왔다. 1번 직위해제 처분 절차 적용 안 된다. 네, 2번 행정예고야. 여러분 입법예고는 40일 20일이지? 국가법은 40일,
자치법규는 20일. 근데 입법예고가 아니라 행정예고는 그냥 20일이야. 응? 그러면 2번 행정예고 40일이 아니죠? 20일입니다. 그러니까 X.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이제 국민이 뭐 행정기관에다 허가 안 해달라면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려면 사회 이제 일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게 명시적이고 확정적으로 신청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응? 근데 이거 보면 신청인이 허가 신청을 정식으로 하기 없어. 담당 부문에 내가 작성한 허가 신청서 검토 좀 해달라. 이거는 정식 허가 신청을 한 거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허가 신청서 검토 좀 해달라는 거는 뭐야? 두 번째,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응? 5. 그 다음에 4번은 말만 길고 결국 끝에 가면 두 제주 끝이 핵심 단어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응? 사전 통지 안 해도 된다.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면 의견 청취도 필요 없는 거예요. 통지 대상이 아니라니까 5. 그렇죠? 그 다음에 61번. 옳은 거 고르라 그랬어? 옳은 거. 야, 이 서울시 7급은 두 문제 나눴네. 절차를 가지고. 응? 이 신문지에서 절차를 두 문제 나눴어. 자, 1번. 처분의 이유 제시는 이렇게 불이익 처분할 때만 이유 제시라고 돼 있나? 이유 제시는 모든 처분할 때 이유 제시해야 되도록 돼 있어요. 불이익 처분하는 여러분 이거 봐. 불이익 처분. 당사자한테 불이익한 처분한 그러니까 사전 통지. 그리고 사전 통지는 왜 하는 거야? 사전에 이런 조치 나올 거다. 왜 통지해줘?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거. 응? 의견 청취. 그러니까 청문이나 하여튼 의견 청취. 이 둘은 불이익 처분할 때만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이제 최종 처분 나갈 때 왜 처분한지 이유 제시하는 거 있지? 자, 이유 제시는 불이익 처분만이 아니라 모든 처분할 때 이유 제시하도록 돼 있어요. 응? 단 이제 세 가지 경우는 처분할 때 이유 제시 안 해도 된다. 신청한 내용 그대로 다 들어주는 처분, 그 다음에 단순 반복적이나 경미한 처분,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처분. 요거는 이유 제시를 안 해도 된다. 세 가지 예외를 둔 거고, 그 중에 단순 반복 경미한 처분하고 긴급을 요해서 이유 제시 안 하고 한 처분은 처분 후 요청이 있으면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붙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모든 처분이요. 요거를 갖고 이제 헷갈리게 된단 말이야. 이유 제시는 불이익 처분에 한해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번 틀렸지. 응?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는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입니다. 응? 응. 그 다음에 또 나왔네. 2번. 죽도록 나온다.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응? 그 다음에 3번은 3번은 뭐냐면 여기 뭐 나왔지? 대형마트 나왔지? 대형마트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 우리가 홈플러스나 뭐 이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각 상점들이 다 점포들이 쫙 있잖아. 그 점포 주인들은 어떻게 한 거야? 다 저 매장을 임대해서 와가지고 개별 장사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홈플러스 이 건물 주인은 빌려주는 거야. 그냥 홈플러스라는 이름하에 자기 공간을 임대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홈플러스 전체가 이제 한 달에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은 영업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조치를 할 때, 그러면 그 개별 들어와 있는 점포 주인들, 개인들한테 다 이게 통지를 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대. 그냥 홈플러스 그 대표이사, 전체 그 대표이사 한 사람에게만 뭐 하면 된대. 저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핵심은 대형마트, 그러면 어떻게 돼? 누구한테만 해래? 이렇게 돼 있을 때, 셋째 줄에 그 개설자만이, 그러니까 대규모 점포 개설자에게만 사전 통지하면 되는 거고, 그 대형마트 안에 그 임차인들한테 개별적으로 그렇게 사전 통지할 필요는 없다. 머릿속 그려지지? 자, 그 다음에 4번. 4번 틀렸네. 3번이 답이고, 4번은 행정 절차에 관해서 행정 절차법과 다르게 정해놓은 법률이 있다면 그 법률에 따르고 다른 법률에 정함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대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문장이 어떻게 돼? 행정절차법이 다른 법률 규정에 우선하는 거 아닙니다. 절차에 관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그 다른 법률이 우선하는 거예요. 응? 우리 행정절차법도 뭐라고 써냐면 5가지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한다. 응? 다른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하는 거야. 다른 규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X가 됐어. 그래서 3번이 답이 됐죠? 자, 그 다음이 62번이 행정절차 마지막이야. 응? 틀린 거 올라라. 응. 야, 1번 또 취급이라고 길게 썼어. 핵심 뭐야? 애들 학교 앞에 술집 모텔 들어서는 거 허가하는데 학교 환경위생정의원에 심의 거치게 돼 있다 그랬지? 근데 심의 절차 누락 안 거치고 시장이 뭐 허가내주고 그랬다면 그거 뭐야?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으로서 위법인데 결론은 뭐라 했어? 무효로 보냐 취소사유로 보냐? 이게 핵심인 거야. 무효로 안 보고 취소사유로 봤다. 응? 그래서 마지막 끝에 위법인데 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유. 이미 취소사유가 중요해. 오, 그지? 그 다음에 2번. 예. 자, 뭐 하냐면 2번에 침해적 행정처분한데 불이익처분하는 거야. 그럼 불이익처분하면 사전 통지 해야 되는 건데 법에 이제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사유가 예외 사유가 3개 써 있잖아. 그럼 법이 정한 3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침해적 처분할 때는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그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데도 침해적 처분하면서 사전 통지 같은 거 안 하고 했다면 위법이고 그는 취소를 면할 수가 없다. 응? 5. 그 다음에 3번의 키워드는 2개 나왔네. 청문통지서 반송됐다든지 불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문 안 거치고 불이익 처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위법이다. 그지? 맞죠? 그 다음에 4번 뭐 나왔어 또? 협약. 뭔 내용의 협약이야? 야, 우리 청문 절차 같은 거 하지 말기로 하자고 협약 맺었다고 해서 그거 청문 절차 안 거치고 해도 되는 예외 아니다. 할 수 있다라서 이게 틀렸지? 할 수 없다라고 와야 되는데, 그지? 뭐 떠나자. 또 배운 것도 떠나고,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공개 문제. 응? 역시 정보 공개도 우리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라고 정해져 있어서 그 법 규정과 관련해서 이제 또 문제된 판결들 이렇게 섞어 나오는 거야. 법 규정과 판례가. 자, 문제 1번 들어가 볼까요? 1번 들어가 보면 뭐야? 정보 공개에 관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거 오르래. 자, 1번. 자, 외웁니다. 사법고시 2차 시험 답안지. 자, 밑줄. 사법고시 2차 시험은 논술형이야. 그러면 수험생이 자기가 답안지 썼단 말이야. 응? 근데 답안지 써놓고 점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나 잘 쓴 것 같은데 너무 낮게 나왔어. 그래서 이제 법무부 찾아가서 내가 쓴 답안지 좀 보고 싶다. 내가 뭐 이렇게 얼마나 못 썼길래 나 궁금하다. 응? 내가 쓴 답안지 좀 보고 싶다 했는데 거부한 거야. 근데 판결로 그래서 소송까지 갔는데 법원은 뭐야? 본인이 쓴 답안지 잠깐 보여주는 게 뭐가 큰 문제냐? 보여줘라 이거야. 공개해라. 근데 답안지 겉장에 뭐가 있냐? 채점위원들 사인 있고 거기 점수 매긴 게 있어. 그거는 보여주면 안 돼. 그럼 점수 되게 낮게 매겨준 그 채점위원 찾아갈 수도 있거든. 그지? 그거는 빼고. 따라서 이 1번이 왜 틀렸어?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 그거는 제외하고 그거는 빼고 본인이 쓴 부분 있지? 답안지 본인이 서술한 그 부분만 공개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 신청을 받은 법무부 장관은 몽땅 거부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응? 본인이 쓴 답안지 부분만은 공개를 해줬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1번이 틀린 이유는 첫째 줄 사법시험 2차 시험 답안지 응? 이 부분은 공개 대상인 정보라고 봤는데 그것도 비공개라고 해서 틀린 거죠. 응?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는 비공개 맞는데 그 다음에 2번은 무진장 길게만 낸 거야. 근데 2번은 이제 핵심 여러분
저 키워드는 첫째 줄 청주시 정보공개 조례안이야. 응? 우리나라 청주시가 지방의회에서 청주시가 보유한 정보 시민들이 청구하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시장한테 이제 이거 공포를 해라 하고 그랬더니 시장이 반대 하면서 이거 저 시의회로 다시 되돌려 보낸 거야. 응?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거 우리나라 법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들의 권리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주민들 뭐 위반했다고 벌칙 주는 거 있죠? 벌 주는 거 이거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내용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못 정해. 그거는 국가가 만든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아. 뭐 정해라 위임을 받아 정할 수 있어. 근데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의 조례는 법률의 위임을 안 받아도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정할 수 있어. 응? 법률의 위임 없이도 법률의 근거 없어도. 그러면 자 키워드가 청주시 정보 공개 조례는 시민들이 청구하면 시가 보유한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니까 주민들에게 오히려 이익이 되는 내용의 조례지. 응? 그러니까 이거 법률의 근거 없이 만들어도 문제 없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야? 응? 셋째 줄에 뭐 이거 주민에게 불이익 주는 내용의 조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넷째 줄 끝에 뭐야? 이 조례 제정할 때 법률의 위임, 법률의 근거 없이 만들어놨어도 문제 없는 조례다 해서 적법하다고 판결 난 거예요. 응?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청주시 정보공개조례 넷째 줄 끝에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알아서 만들 수 있는 거다. 주민에게 이익되는 조례니까. 응? 그 다음에 3번 두 개 다른 게 교도관, 그 다음에 근무보고서. 응? 교도소에 이제 그 교도관들이 우리가 돌아가면서 근무하잖아. 근데 어느 날 교도소의 그 수감자가 뭔가 교도관들로부터 하여튼 폭행을 당했는지 뭐 하여튼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송을 내고 그 증거 제출하기 위해서 뭐 이거 그날 근무한 교도관들의 근무 보고서 뭐 여러 가지 자료 공개하라고 청구를 한 거야. 근데 몽땅 청구한 거 다 거부했는데 법원이 어떤 건 공개해야 되고 어떤 건 공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눴는데 그중에 교도관이 근무한 그 교도관의 근무 보고서 있지? 이거는 공개해야 될 정보다라고 판결한 겁니다. 그래서 외울 거 교도관 근무 보고서인데 더 저기 하면 그냥 근무 보고서라고만 외워야 돼. 교도관의 근무 보고서는 공개해야 될 정보다라고 판결 나왔습니다. 근데 비공개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X지. B자가 빠져야지. 그 다음에 4번은 이것도 외워야 돼. 이렇게 우리가 줄여서 학폭이라고 하지. 학폭위 회의록. 학폭위 회의록은 법 자체에서 이거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해 놨어요. 그 학교폭력 이 관련 법에서 회의록 비공개로 명시해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비공개 대상으로 정해진 거라서 공개하지 않아야 될 정보라고 한 거야. 응? 그리고 왜 다른 법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정해냐면 학폭위 회의록은 이제 그 학폭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잖아. 어떤 가해 학생, 응? 어떻게 할 거냐, 응? 뭐 거기서 막 자유롭게 토론을 해야 될 거냐. 이 가해 얘는 뭐 예전에도 막 가해한 전력이 있는데다가 너무 질이 나쁘고 뭐 이래가지고 얘 퇴학 처분이 맞다. 퇴학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위원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그거 다 누가 무슨 발언했고 다 기재하는 건데, 그렇지? 그거를 공개해 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마지막에 진짜 퇴학이 됐다면, 퇴학당한 그 학생과 학부모가 막, 그렇게 퇴학시키자고 주장한 위원 집에 밤에 찾아가서 막 난리를 칠 수도 있지? 보복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위험 생각하면 이건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될 거죠? 그럼 자유롭게 토론이 돼야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건 공개가 아니라 오히려 비공개, 반대로 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나듯이 어떤 사항 공개 대상 정보, 공개할 정보냐, 비공개 대상 정보냐, 판결 나온 거 열심히 외워야 돼. 문제 아주 자주 나오는 거야, 이게.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자, 이제 또 나올 겁니다. 오른쪽에 봐봐. 2번 보니까, 이 법 이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내용 위반하는 거 뭐냐, 그랬는데,
자, 1번이 답이네. 자, 1번은 키워드가 3자와 관련, 제 3자와 관련된 정보. 응? 그러니까 이런 거지. A가 시장한테 저 사람 B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 이런 식으로 청구가 들어가는 거지. 청구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지. 그러면 행정기관 입장에서 보면 제3자 다른 사람에 관한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가 들어오면 행정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제3자인 다른 사람한테 당신에 관한 정보 누군가가 공개해달라고 청구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거기 두 번째 줄에 공개 청구됐다는 사실을 3자에게 통지하는 거 있지, 그지? 거기는 의무사항이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둘째 줄 의견을 청취하는 거 있지? 그거는 법이 뭐라면 그의 제3자들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규정. 그러니까 우리가 잘라보면 자, 통지는 의무사항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의견 청취는 재량이에요. 응? 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거든. 따라서 1번 지문은 의견 청취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이 돼서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거 구분해 둘 거 우리가 해설에 써놨나요? 해설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통지는 의무사항이죠.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니까 의견을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 구별을 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지문 2번은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받은 공공기관은 공개하기로 결정이 났든 비공개하기로 결정이 났든 어쨌든 청구인에게 알려주게 돼 있다는 거야. 응? 당연한 얘기고. 네, 3번 숫자. 자, 여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원래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할지 말지를 결정해서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근데 부득이하면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 또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 20일 안에는 공개 여부 결정해서 통지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3번 지문은 두 번째 줄에 20일이 지나도록 공개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 결정 통보를 안 하면 비공개 결정한 것으로 본다. 옛날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어. 근데 지금은 삭제돼서 없어요. 응? 그럼 예전에 이렇게 돼 있었을 때는 20일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이 없으면 거부 결정한 거, 즉 거부 처분으로 보고 소송하려면 거부 처분 취소송 같은 거로 싸워야 돼. 근데 지금은 이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 결정 없으면 뭐로 봐야 돼? 부작위. 그러니까 소송하는 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내야 되지. 그렇게 달라지게 된 거예요. 어쨌든 현재는 없어진 규정입니다. 응? 출제 당시는 내 문제를 안 바꿨기 때문에 그대로 썼기 때문에 출제 당시는 맞는 문장이었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지. 응? 그래서 복수 정답으로 해놨죠. 그 다음에 4번은 숫자만 여기. 어쨌든 뭐 비공개 결정 통지받았다지? 그러면 비공개한다고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 신청하든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든지 하는 겁니다. 숫자 30일 이내. 응? 승복 못한다고 싸우려면 30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 이의 신청 30일 이내. 그리고 5번에 보면 청구인이 됐든,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거부받은 사람이든, 아까 말한 또 제3자 나오지? 자기하고 관련된 정보를 누가 청구했다는 것을 통지받은 사람은 해당 공공기관에다가 나에 관련된 정보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도 공공기관은 공개하기로 결정할 수 있거든. 그러면 공개 결정 내렸다고 또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럼 통지받은 제3자는 역시 30일 이내 이의 신청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원래 출제 당시는 1번이었는데 3번도 현재는 답이다. 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문제 3번은 옳은 거 고르래. 네. 자, 1번은 두 번째 줄여 보니까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를 했나 보지? 근데 청구받은 공공기관이 거부했나 보지?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을 제기하려면 뭔가 이제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그걸 구제받을 법적 이익이 있는 자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1번이 틀렸어. 정보 공개받은 청구인은
그 정보의 열람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 그러니까 그 정보가 공개됐더라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가 어떤 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러한 이익을 보지 못했다. 이런 이익 침해, 법적인 이익을 침해받았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래 국민은 정보 공개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당연하게 인정되고 있어서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거부받으면 그 자체로 정보 공개 청구권이라는 구체적인 권리 이거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게 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바로 소송할 자격이 인정되는 거지. 뭐 공개 거부돼 가지고 내가 뭔가 이익을 얻지 못한 게 있다, 이게 어떤 이익 침해받은 뭐가 또 따로 있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부받은 것 자체로 권리를 침해받은 거라 바로 소송 자격이 주어지는 거야. 응? 그래서 1번 X. 2번은 자, 정보 공개 거부 결정 받고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한데 그럼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냐? 피고. 원고는 이제 소송 제기하는 사람인데 원고는 당연히 거부 결정 받은 사람이겠지. 근데 상대방 피고는 여기 그대로 쓰면 각 행정청이라고 하든가 그대로 쓰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됩니다. 응? 해당 공공기관이 피고가 되는 거지. 그 행정청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공개 심의회가 아닙니다. 정보공개 심의회라는 게 있긴 하지만 이는 각 행정청이 공개할지 말지 결정하는데 자문해주는 자문기구일 뿐이지 최종 공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보공개 심의회가 피고가 되는 게 아니라 각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응? 틀렸고 이거 3번 또 엄청 잘 나옵니다. 3번 이제 이런 거지. 내가 정보 공개 어떤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신청을 했거든. 그랬더니 행정위원회 거부했어. 근데 이유가 뭐냐면 그 정보 당신이 청구한 정보 얼마 전에 누군가 청구를 해서 공개해줬다. 그래 그 정보 인터넷에 올려놨더라. 그 뭐야? 그 인터넷만 찾아보고 검색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보를 공개를 안 해줘. 응? 그런 이유로 공개 거부하는 거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읽어 그대로. 자,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어서 널리 알려져 있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검색만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다. 이런 이유로 공개 거부하는 거 정당화될 수 없고 그렇게 그런 이유로 거부한 거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없는 거 아니래. 다툴 이익이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 X. 인정된다. 그런 이유로 한 것 위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그랬고 4번은 4번이 정답이 됐네요. 그지? 자,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형태를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로. 하나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는 경우와 전자적 형태가 아닌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경우 이렇게 둘이 있고 그러면 이제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원래 원칙이 이거야. 국민이 해달라는 방식대로 공개하는 겁니다. 복사해달라는 거는 복사해주고, 응? 메일로 보내달라면 메일로 보내주고, 뭐 이를 디스켓에 담아달라고 하면 디스켓에 담아주고, 이런 식으로 이 국민이 선택한 방법대로 공개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하는 국민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면 원칙은 그대로 해줘야 돼. 만약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업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있지 않는 한은 원칙은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규정이 그래요. 응? 그래서 4번만 맞아요. 그래서 법조문하고 판결 나온 거하고 섞어서 이렇게 문제를 구성하죠. 자, 이제 또 반복될 거예요. 4번 가면 틀린 거 고르래. 자, 우리 나온 거 있다. 2번 나왔지? 2번 뭐야? 사법고시 2차 시험 답안지 묻고 있잖아. 사법고시 2차 시험 답안지 공개해야 돼? 안 해? 비공개야? 공개해야 될 정보다. 응? 맞죠? 그러니까. 응? 자, 그 다음에 3번 먼저 볼까? 3번은 공무원도 사생활이 있어요. 사생활 보호 대상입니다. 근데 공무원이 여기 보면 직무와 관련 없잖아. 공무원도 직무와 관련 없이 뭐 개인 자격으로 자기가 동호회에 참석했다 이런 거는 공개할 정보가 아닙니다. 그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거지. 일반 국민 공개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공공 이익을 위해서 공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순수한 개인 사생활이니까. 응? 따라서 자, 직무와 관련 없습니다. 이거는 비공개죠. 비공개. 응? 공개 대상이 아니에요. 비공개. 따라서 3번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외워둬야 돼요. 자, 이거 좀 길잖아.
사면 대상자들의 사면 실시 건의서 뭐 국무회의 안건잖아. 길어, 그지? 근데 좀 줄여서 뭐 사면 실시 건의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응? 이 정도로만 할까? 사면이 뭐야? 뭐 대통령이 요 과거에 무슨 뭐 전과 기록 없애주거나, 응? 뭐저 옥살이 징역살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 나가도 된다 하고 자녀 형기를 면제해주거나. 우리 박근혜 대통령 사면해줬잖아. 그래서 형기 안 채우고 병원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사면이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마 사면 실시 건의서 아마 각계각층에서 뭐 사면 실시 건의서를 올릴 수도 있고 법무부 장관이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런 이유로 사면해 주는 게 좋겠다고 또 대통령한테 건의를 할 수도 있고 건의서.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장관들이 모이는 회의, 국무회의에서 이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 국무회의에 올리는 자료, 토의하는데 필요한 자료. 자, 이것들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공개해야 될 정보냐, 공개하지 말아야 될 정보냐. 근데 공개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는 그 사면 그 건의 대상자들의 사생활 보호 이런 것 때문에 공개하면 안 된다 하는 주장이 하나 있고, 또 공개해야 된다는 주장은 이거 대통령의 사면 조치 권한이 이게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거 공개돼야 될 정보다 이렇게 해서 맞섰는데 법원이 보기에 어떻게 했어? 이거는 사면이 보다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면 그 실시 대상자들의 사생활이 노출돼서 피해보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공정한 사면권 행사를 위해서 공개해야 될 공익적 필요가 크다. 그래서 공개할 정보로 결론 낸 거예요. 응? 자, 그러니까 결론 사면 얘기 나오면 공개 대상. 뭐가 더 크다? 공개해야 될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 사생활 보호의 필요보다. 응?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안 한 게 1번이지. 응? 1번은 두째 줄에 사본 나오지. 원래 원본만 공개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개해야 되는 정보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본도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원본만 공개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본도 공개 대상이 된다. 응?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틀린 거. 자, 여러분 5번에 키워드가 사립대학교의 두째 줄에. 자, 이거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정보 공개토록 하는 법률이 있고, 법률에서는 모든 국가기관, 국회, 뭐 법원, 뭐 헌법재판소, 대통령, 청와대 다 모든 국가기관 정보 공개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도 다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도 공개 의무가 있다. 이렇게 써. 그래서 이제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고 대통령령에 보면 모든 학교 공개해야 될 의무기관으로 정해놨어요. 그랬더니 사립대학교가 왜 국공립대학이나 공공기관으로 봐가지고 정보 공개하도록 해야지, 사립대학교는 공공기관으로 볼 수도 없는 건데 왜 사립대학교도 공개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해놨느냐. 이거는 법률에서 정하라고 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립대학교까지 포함시킨 거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법원은 야, 우리나라에서 사립대학교가 교육이라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그리고 뭐 국가로부터 뭐 일시적이고 한정되게 이제 재정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재정 지원을 받는 그 한도 내에서 그 일정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통령령에서 사립대학교도 정보 공개할 의무 있는 기관으로 정해놓은 거 문제 없다는 게 판결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사립대학교 정보 공개 의무 있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 상위법인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니라는 건데, 벗어났다 그랬지? 1번 X. 그래서 그래서 사립대학교 다 공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정보공개 청구권 자체가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라서 청구를 했다가 거부받으면 그 자체로 법적 이익을 침해받은 거야. 2번 맞고 3번은 자, 무슨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할 때는 뭐뭐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공개해다 이런 식으로 청구하면 안 돼. 그럼 범위가 불명확하잖아. 적어도 사회 일반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는지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정해놔야 된다는 거, 청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현재 그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 확정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서 청구해야지. 모모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공개해달라. 이런 식으로 청구하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 없고요. 3번. 4번. 자, 4번은 법원이 이렇게 판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내가 어떤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행정기관이 그 정보를 전부 거부했어. 전부 공개 거부했어. 그래서 내가 소송을 걸었어. 그랬더니 법원이 심사하더니 전부 거부한 것 중에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개할 수 없는 비공개 대상이 섞여 있다. 근데 그거 분리해낼 수 있다. 분리해낼 수 있다면 적어도 공개할 수 있는 그 일부만이라도 공공기관은 공개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 공개할 수 있는 그 일부조차도 공개를 거부한 건 위법이다. 그래서 전체 거부 중에 일부분은 공개를 했어야 되는 정보인데 그 부분마저 거부한 거 위법이니까 일부 취소. 법원이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 그래서 일부 취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그 다음에는 문제 6번. 틀린 거 고르라 그래서 정보 공개. 자, 1번 말만 길은데 우리 공부했어 이미. 무슨 단어가 나오지? 교도관 나오고 근무보고서 나오잖아. 모르시겠죠? 교도관 근무보고서 공개 정보야 비공개 정보야? 공개해야 될 정보다. 맞지? 그러니까 공개해야 될 대상 정보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거야.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증명 책임 나오지. 증명 책임 또는 다른 말로 입증 책임이라고 그래. 증명해야 할 책임, 입증을 해야 되지. 이 얘기는 이제 소송, 재판에서 누가 이거를 증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느냐 이 문제인데 기본 원칙은 뭐냐면 그 사실이 증명이 되면 유리해지는 측에서 그 문제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럼 입증하려는 문제가 뭐야? 첫째, 이게 이제 이런 사안이야. 내가 어떤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를 했어. 근데 공공기관이 뭐라 하냐면 그 정보 6개월 전까지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6개월 전에 폐기해서 지금은 없다. 이러면서 거부를 한 거야. 응? 그래서 나는 저거 아무래도 거짓말 같아. 응? 그 정보 분명히 갖고 있으면서 거짓말로 폐기해서 없다고 거짓말로 거부하는 것 같아.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 그러면 재판에서 나는 뭘 입증을 하면 저 공공기관이 저 정보 갖고 있으면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없다고 거짓말하는 거다. 그거를 내가 증명을 해야 돼. 청구인이. 반대로 공공기관 측에서는 거부한 공공기관 측에서는 그거 과거에 있었는데 현재는 폐기해서 없다. 그거는 공공기관 측에서 입증을 해야지. 각자가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은 자기가 입증해야 돼. 그럼 여기는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거 증명이 되면 정보 공개를 거부한 공공기관이 유리해지는 거 아니야. 거부가 적법이라고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공공기관 측이 입증해야 되는 거지. 맞죠? 응? 그 다음에 3번. 3번은 첫째 줄에 국민 나왔지. 국민이 뭐냐면 우리 법에 뭐라고 되냐면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되는 모든 국민이라고, 국민 속에는 사람도 들어가지만 이 회사와 같은 단체, 법인도 들어가고 법인으로 만들어 놓지 않은 사단, 재단도 다 포함돼요. 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은 시민단체도 다 설립 목적 안 따지고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3번에 보면 그대로 맞아요. 자연인을 사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되는 국민에는 사람은 물론이고 아니라 법인, 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즉 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은 단체도 다 포함되고 설립 목적도 안 따집니다. 시민단체도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권 인정되는 국민에 포함돼요. 문제 없고요. 4번이 답이지. 이미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라든지 인터넷 검색만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 공개 거부한 게 정당화될 수 없고 그 거부한 거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없는 것도 아니다. 없다 그랬잖아. X지?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나온 것도 나왔어요. 그 다음 문제 7번. 옳은 거 고르래.
자, 1번의 키워드는 외국인입니다. 자, 외국인은 우리 대통령령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그 모든 외국인한테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또 학술 연구 목적으로 국내에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한테는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된다라고 법으로 정해놨어. 응? 그럼 1번 틀렸지?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정보공개 청구권 인정됩니다. 또 학술 연구 목적으로 국내에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한테도 인정이 되고요. 네, 그래서 1번 X고. 2번 맞죠? 공개 결정을 내리건 비공개 결정을 내리건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왜 비공개하는지 근거와 이유까지 다 밝히고 여기에 대해서 승복 못하면 상대방 뭐 소송할 수 있는지 등 이런 거 다 알려줘야 됩니다. 응? 2번이 법 규정 그대로고요. 3번은 비공개 결정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비공개 결정 받은 자는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응? 근데 이의 신청 며칠 내에 한다 그랬지? 비공개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는데 어디다 이의 신청해야 되냐면 정보 공개를 거부한, 즉 비공개 결정을 통보한 해당 공공기관에다가 이의 신청하는 거예요. 응? 이의 신청은 상급기관에 하는 게 아니에요. 상급기관에 하는 건 행정심판이고, 따라서 어디가 틀렸냐면 해당 공공기관의 상급기관, 이게 틀렸어요. 그냥 해당 공공기관에, 해당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정보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청구받았다가 거부 결정을 내린 기관이죠. 응? 이의 신청을 해당 기관에 하는 거예요. 상급기관이 아니라. 그래서 틀렸고요. 4번은 자, 정보 공개 청구했다가 비공개 결정 받은 자는 이 신청 절차를 거치고 나서 행정심판 청구해도 되고, 이 신청을 안 거치고 바로 상급기관에 행정심판 청구해도 됩니다. 그래서 거치지 않고서는 틀렸어요. 거치지 않고도, 응?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 응?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꽤 자주 내요. 법 규정을. 이 신청 안 거치고 바로 행정심판 청구해도 된다. 응? 자, 문제 8번. 틀린 거 고르래. 자, 1번 두 가지 공부해야 됩니다. 자,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뭐 복사비도 생길 수 있고, 그죠? 또 우편으로 뭐 보내주면 우송료 같은 것도 있는데, 정보 공개에 들어간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돼 있냐면 법이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응? 맞나요? 네, 첫째 그때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응? 다만 감면해 줄 수 있어요. 감면해 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래요? 정보 공개받아서 어디다 쓰려고? 공익 목적을 위해서 쓰려고 한다. 이럴 때는 감면해 줄 수 있어요. 뭐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감면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응? 빈곤자가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는 감면해 준다. 아니에요. 공익 목적,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익을 위해, 이런 경우에 한해 감면해 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자, 두 가지 논점.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그 다음에 공익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할 때만 감면해 줄 수 있다고 돼 있다. 2번. 지방자치단체는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보공개법 4조에 명시되어 있고. 3번 잘 알아둬야 돼요. 3번이 답이에요. 자, 첫째 줄 밑줄 쳐주세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예요. 핵심이. 원래 정보공개법에 보면은 8가지 항목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되어 있어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로. 그래서 개인의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나 하여튼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는 그게 사생활과 연관이 있더라도 그거는 제외,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응?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무조건 공개 대상입니다. 응? 사생활 침해와 상관없이 공개 대상으로 돼 있어요. 법이. 알아두세요. 자꾸 나옵니다. 3번 틀렸고. 4번 아까 얘기했지? 모든 외국인한테 정보공개 청구 인정하는 거. 이게 외국인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런 문제 나왔어. 외국인은 우리 국민과 똑같이 동일하게 정보공개 청구 인정된다?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 자체가 요러요러한 외국인한테만 정보공개 청구를 인정한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래서 또 상호주의를 채택했다 이래도 틀려요. 상호주의라는 게 어떤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한테 정보공개 청구 인정하면 우리도 인정해준다 이런 태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스스로가 요러요러한 외국인한테만 정보공개 촉구를 인정한다고 딱 써놓은 거야. 응? 자, 그래서 아까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그 다음에 여기 3번, 4번에 있듯이 학술 연구 목적으로 일시체류하는 외국인, 그 다음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이나 단체도 이제 정보공개 청구권 인정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4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어요. 응? 그 다음에 9번, 10번. 10번까지 하고 싶으시다. 자, 9번을 보니까 틀린 거 올라라 그랬죠? 자, 1번 외우세요. 첫째 줄에 보안관찰 관련 통계 자료. 응? 네. 보안관찰. 이 보안은 이제 국가보안법 등 이렇게 이제 하여튼 국가보안법 등 위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감옥살이 하고도 이게 또 경찰의 감시 대상으로 해가지고 감시하는 게 보호관찰이라는 거예요. 보안관찰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세부 내용은 몰라도 보안관찰 관련 통계 자료는 저거야.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공개하지 말아야 될 정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보안관찰 관련 통계 자료 비공개 대상. 공개 대상이라고 써있죠? 둘째 줄 X. 외워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 9번 문제는 이 정보 공개만 문제를 낸 게 아니라 막 여기저기서 갖다가 지문 하나씩 끊어내서 막 통일성 없는 문제예요. 한 가지 주제로 낸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갖다 끌어다 놓고 틀린 거 골라라. 응? 1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게 답이 돼서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정보 공개. 자, 2번은 뭐야? 응? 우선 우리가 배운 거.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는 표현은 허가지만 이거 특허입니다. 특허, 문상의 특허. 그 다음에 이 2번 지문의 핵심은 둘째 줄에 기간이지, 기간. 이거 부관이야, 부관. 사용수익 허가 내주면서 거기다 그 유효기간 정해놓은 거 아니야? 부관 중에. 근데 부관만 따로 떼서 소송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건 부관 종류 중에 부담만 그렇잖아. 이거는 기간이라고 표현했지만 부관의 종류도 시기를 설정하고 종기를 정해는 기한입니다. 부담이 아니므로 독립적으로 소송 대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응?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응? 부담이 아니니까 독립적으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자, 첫째 끝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나와요. 근데 누가 했대? 한국전력공사가. 원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국가행정기관이 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건 처분입니다. 공권력 행사인 처분. 근데 이런 한국전력공사 같은 공기업이, 정부 투자기관 공기업이 하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는 대등한 입장에서 너하고는 계약 안 해야 하는 사법상의 통지일 뿐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한국전력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응? 이거는 사법상의 효력까지는 통제해. 그러니까 대등한 입장에서 너하고는 계약 안 할래 하는 이런 대등한 입장에서 의사표시지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 아니. 처분 아니다. 공권력 행사인 처분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3번. 자, 4번은 갱신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죠? 허가를 갱신해 준다는 건 뭐야? 완전히 새로운 허가를 다시 내주는 게 아니고 종전 허가를 그대로 기간 연장해 주는 조치가 갱신이다. 응? 그러면 허가를 갱신해 줬다 그래서 종전 허가와 다른 새로운 허가를 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종전 허가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종전 허가 당시에 법 위반 사실이 있었다면 그걸 이유로 갱신해 준 허가를 취소해도 됩니다. 계속 연장된 허가니까.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뭐라 했어? 갱신을 해주고 난 뒤에는 갱신해주기 전에 법 위반 사실 그 불문에 붙인다는 거 아니다. 그거 이유로 갱신해준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는 거다. 응? 그래서 맞는 내용이에요. 자, 정답은 1번이 됐고요. 그 다음 문제 10번은 정보 공개. 틀린 거 1번 나왔어. 이제 학폭위 회의록은 공개야 비공개야? 비공개. 맞네.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원본이어야 됩니까?
공개에 대해서는 꼭 원본일 필요는 없다. 두 번째 줄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핵심. 그다음에 3번 아까 나왔지? 뭐뭐 관련 자료 일체 이런 식으로 불분명하게 청구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다음에 4번 이거 정당화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거부하는 거 정당화될 수 없고 이런 이유로 거부한 거 소송으로 다툴 이익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나온 거 또 나왔죠 계속. 이게 비슷해 이제. 자 오른쪽에 10번까지만 한다네. 11번까지 해야 되겠다. 하나 나왔으니까. 자 11번 틀린 거 고르래. 자 1번은 기니까 2번 보세요. 2번 보면 뭐 나왔어?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비공개 결정 내렸다 그러지? 핵심은 두째 줄. 이의 신청 절차 안 거치고 바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느냐? 그렇다. 응? 핵심은 두째. 이의 신청 안 거치고 응? 심판 청구할 수 있다. 3번 정보공개 청구하는 모든 국민에는 자연인, 법인 아닌 단체 다 포함된다. 설립 목적도 안 따진다. 근데 권리 능력 없는 사단 포함 안 된다. 이거 틀렸지?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 법인 아닌 단체도 다 포함됩니다. 3번 X. 옳은 거 3번이 답이죠. 그러니까. 네, 4번은 정보공개 청구받은 공공연은 원칙적으로 10일 안에 공개할지 말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0일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어요. 응? 그 얘기죠? 숫자 외워야 돼요. 원칙적인 기간 10일. 첫째 줄 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돼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때 최대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된 거죠. 그러면 1번 말이 길어요. 자 말이 길은데 키워드는 딱 뭐냐면 첫째 줄 한국증권협회야. 여기도 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통령령에 보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은 공개 의무 있는 공공기관으로 정해놨어요.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한국증권협회는 마지막 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즉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방해. 그거만 기억해. 중간에 거 신경 쓰지 마. 한국증권협회는 공개 의무가 있는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거만 잘 기억하면 돼. 맞죠? 그렇게 됐습니다. 자, 정보공개 이쪽은 더 빨리 나가지네. 그죠? 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합시다. 자, 쉬는 시간.